샬롬. 사자소학 네 번째. 빈궁환란 친척상구. 빈궁환란 친척상구. 집이 가난하여 살아가기 어렵거나 사람이 병으로 앓아 눕거나 물난리, 화재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를 서로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도와야 할 사람은 일가 친척이다. 형이 화재를 당했는데 동생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어찌 될까? 이웃 사람들이 보고 화재를 당한 형은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 동생은 못된 놈이라고 흉을 볼 것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적선이라고 한다. 착한 일을 탑 쌓듯이 자꾸 쌓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부의 모자 형우 제공. 부의 모자 형우 제공. 가족은 작은 사회생활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한데 어울려 살아야 한다.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생활에서는 자기의 위치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상대방이 기뻐할까? 첫째, 아버지는 모든 가족에게 의로워야 한다. 둘째, 어머니는 남편이나 아들, 딸에게 자애로워야 한다. 셋째, 형제 중 형의 위치에서는 우애로움을 보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동생은 부모님과 형에게 공손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의 가정은 매우 화목하고 평화로울 것이다. 부부유은 남녀유별. 부부유은 남녀유별. 남편과 아내는 본시 남남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며 살기 때문에 서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는 옷차림, 행동, 역할 등 모든 게 다르다. 우리가 흔히 남녀는 평등하다고 말한다. 이 평등은 유별과 다르다. 평등은 남녀의 인권, 사회적인 주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아야 한다. 그러나 유별이란 남자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역할도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혼인사상 인보상조. 혼인사상 인보상조. 이 글에서는 살아가는 동안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상부상조를 가르치고 있다. 남녀가 결혼하는 일은 일생의 가장 기쁜 일이다. 또 사람이 죽고 장사 지내는 일은 가장 슬픈 일이다. 이런 큰 일을 당했을 때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풍습이며 전통이다. 내가 살고 있는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한다. 이 이웃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일가 친척보다 낫다고 하겠다. 급한 일을 당했을 때 우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게 이웃이기 때문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우리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씨를 길러야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의 책가방을 들어주는 마음씨, 버스 안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마음씨, 언덕길이나 비탈길에서 짐수레를 밀어주거나 끌어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씨가 우리 청소년에게는 필요합니다. 영조 정조 임금 때 실학자로 유명한 이덕무 선생이 쓴 사소절이란 책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한 행동 규범을 엮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소년 예절 편에 보면 소년 소녀의 몸가짐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추려 소개하면 소년의 기상은 영리하되 경솔하지 않고 순박하되 유약하지 않아야 하며 대바라지게 똑똑해서는 안 되고 다만
묵직하여 장래성이 있어야 한다. 소년은 흔히 말을 급하게 하고 걸음을 빠르게 걷는다. 어른은 그것을 보는 대로 금하여 기어이 고치게 하는 것이 옳다. 글을 읽을 때는 문 밖에서 비록 퉁소 소리나 북소리가 나더라도 갑자기 일어나 달려가서는 안 된다. 소년은 새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한다. 이것은 사치풍조에 빠지기 쉬운 일이니 부모는 그것을 억제하고 검소한 방법으로 유도하여 그로 하여금 소박한 옷을 입게 해야 한다. 헝클어진 머리, 때가 낀 얼굴에 옷과 허리띠를 아무렇게나 몸에 걸치는 아이도 있는데 이것은 검소한 것이 아니라 누추한 데 가까우니 결코 어진 사람이 될 수 없다. 깨끗이 씻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여 추하지 않게 해야 한다. 소년의 의복, 음식, 거처 또는 심부름시키는 일 등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멋대로 화를 내고 원망을 한다면 그가 장성하였을 때 흉악하거나 잔혹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릴 때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온순한 버릇을 길러야만 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년들은 입이 가볍다. 모름지기 경계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를테면 거린을 대할 때 비렁뱅이라 부르지 말고 애꾸눈을 대할 때 애눈박이라 부르지 말며 또한 참혹하고 회개하고 원통한 말을 가벼이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상중에 있을 때 소년들은 사람의 범절을 모르고 뛰놀거나 시를 읊는 일이 있는데 어른들은 자주 타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예절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글의 내용이 현대사회에 좀 걸맞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으나 소년 소녀 시절의 모든 행동은 일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틀이 됨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나의 모든 행실은 나 자신을 위하는 동시에 남을 위하는 일이 된다. 즉 내가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나의 행동을 바르게 해 나간다면 이는 나를 대하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제가 종부, 적인 종부, 제가 종부, 적인 종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을 가서는 남편을 따른다. 이 글은 여자에 대한 가르침이다. 한 사람의 여자가 태어나 다 자랄 때까지는 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성숙하여 결혼을 하면 남편을 지아비로 받들고 살아야 한다. 요즘은 이런 가르침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 정신은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남녀평등이란 말이 있다. 남자와 여자는 인권이 같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 가정을 대표하는 주인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족은 모두 평등하지만 그 가정의 대표는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시집가기 전에는 가정을 대표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시집 가서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 부사종자 시위삼종. 부사종자 시위삼종. 남편과 사별하면 자식을 따르는 것, 이것을 삼종지도라 한다. 삼종지도라는 것은 얘기에 나오는 말로서 여자는 세 가지 쫓는 길이 있으니 어려서는 아버지를 쫓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쫓고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을 쫓는다라는 뜻이다. 이 같은 삼종 지도 가운데 세 번째 사항을 언급한 말이다. 헐뜯기 마을 사람들, 헐뜯기 마을 사람들. 이 세상에 어디쯤에 헐뜯기 마을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마을이 있냐고요? 그건 굳이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일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헐뜯기 마을 사람들은 하루라도 남을 헛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답니다. 맹순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맹순이 엄마는 맹순이 책가방을 이것저것 챙기면서 물었습니다. 맹순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니? 없긴 왜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글쎄 있잖아. 우리 반에 배불뚝이 민구 걔가 전국 웅변대회에 나가 우수상을 받았어. 그래서 커다란 상장과 누런 트로피를 가져와서 자랑하지 뭐야. 그래서 선생님이 민구를 불러 칭찬을 해주셨어. 뭔 별꼴이야. 다른 아이라면 모르지만 그 정육점집 민구가 무슨 웅변을 한다고 정말 웃기네. 엄마, 우리 반 아이들도 모두 비웃었어. 웅변을 쥐뿔도 못하는 게 나가서 상을 받았다고 흉봤어. 이 엄마도 웃음이 나온다. 민구가 웅변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비웃고 헐뜯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혜의 엄마가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다혜의 엄마는 곱게 차려입고 방송에 출연하여 아나운서와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다혜 어머니는 다혜를 과외 학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어리긴 하지만 다행히 다혜는 제 할 일을 스스로 잘하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훌륭한 가정교육을 하고 계시군요. 방송국에 나와 이야기하는 다혜의 엄마를 텔레비전에서 지켜본 마을 여자들은 모두 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뭔 세상에 저런 것 가지고 방송에까지 나와 떠들고 야단이야. 글쎄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아이를 학원에 안 보내는 것도 자랑인가. 이때 다혜의 얼굴이 텔레비전 화면에 나왔습니다. 다혜는 생글생글 웃으며 아나운서 아저씨가 묻는 말에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있는 마을 주부들은 모두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방송에 나갔으면 다혜보다 100배나 잘하겠다. 이 헐뜯기 마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를 합니다. 반상회란 동네 어른들이 매월 한 차례씩 모여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 의논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집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도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반상회는 정반대의 모임이랍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남의 흉이나 불평, 불만들을 마음속에 한 보따리씩 가지고 나와 털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요. 오늘은 반장이를 보고 있는 환순의 집에서 반상회가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두들 안녕하세요. 환수 엄마가 인사를 하였지요. 그러나 그 표정은 여느 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환수 엄마는 무언가를 가득 적은 종이를 내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장이 어쩌다가 헐뜯기 마을로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좋은 일, 기쁜 일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께서 모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에 참석한 엄마들은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반장인 환수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일 우리 마을 만난이 정육점집 민구가 전국 학생 웅변대회에 나가 멋진 웅변으로 우수상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마침 민구 엄마가 저기 오셨네요. 우리 다 함께 큰 박수로 축하해 드립시다. 그러면서 반장이 손뼉을 치자 다른 엄마들도 얼떨결에 따라서 손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민구 엄마가 슬그머니 일어나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였지요. 반장은 또 다른 일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10일 날 세탁소를 하는 딸 박인의 막내딸 효순이는 그동안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병구안에 한 이야기를 수기로 써서
민주신문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순이의 글이 1등으로 뽑혀 교육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답니다. 또 부상으로 10만원 상급도 받는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자 엄마들이 와르르 박수를 쳤습니다. 타의 엄마가 텔레비전에 출연한 일, 준봉인의 돼지가 9마리의 새끼를 낳은 일, 소위 아빠가 회사에서 계장으로 승진한 일 등 좋은 일, 기쁜 일이 한 가지씩 소개될 때마다 반상회의에 나온 엄마들은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모두 기분이 좋았죠. 반장인 환수 엄마는 매우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헐뜯기 마을을 기쁨의 마을로 고쳐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말할 것도 없이 이날의 반상회는 매우 화기애애하게 끝났죠. 참고, 옛날에는 여자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이혼의 조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해보면 칠거지약은 첫 번째는 불손 부모, 시부모를 학대하고 시부모를 따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무자거, 자식을 낳지 못해 후손을 잇지 못하는 일. 세 번째는 음거, 음탕하고 부정한 행동을 저지르는 일. 4번 유악질거, 전염될 수 있는 불치의 병을 앓는 일. 5번 투거, 첩을 두는 것을 방해하거나 남편의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일. 6번 다언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일. 5번은 도거, 손이 거칠며 도둑질을 하는 일을 말한답니다. 부위, 자강, 군위, 신강. 부위, 자강, 군위, 신강. 아버지는 자식의 본이 되고 임금은 신하의 본이 된다. 이 글은 삼강오륜의 첫째 덕목이지요. 아버지는 자식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자식 앞에서 아버지는 가장 존경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본이 된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 즉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도 국가도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없다. 부위, 부강, 시위, 삼강. 부위, 부강, 시위, 삼강. 남편은 부인의 근본이 되니 이것을 일러 삼강이라 한다. 남편은 부인의 근본이 된다는 뜻이다. 즉 삼강이란 부위, 자강, 군위, 신강, 부위, 부강을 일컫는다. 옛날 어른들은 아버지 임금, 남편의 권위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왔다. 이 글을 얼른 읽었을 때 왜 모두 남자만 내세웠을까? 여자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굳이 남자 여자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도 여자가 임금이 된 경우도 있고 집안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위의 3가지 원리는 바뀌지 않는 삶의 교훈이며 진리이다. 삼강과 오륜, 삼강과 오륜.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의 질서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어디서든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도 부모님과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에 대하여는 특별한 예를 표하는 것이 기본 도리이지요. 유교의 도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에서 3가지 기강, 즉 삼강을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군위 신강. 둘째,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부위 자강. 셋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부위 부강. 또 5가지의 일륜 즉 오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신 사이의 의리 군신유의. 둘째, 부자 사이의 친해 부자유친. 셋째, 부부 사이의 유별 부부유별. 넷째, 장유 사이의 질서 장유유서. 다섯째, 붕우 사이의 신이 붕우유신. 삼강 가운데 자식이 어버이를 극진히 받들어야 하는 도리나 오륜에서 어린 사람과 어른 사이에는 차례가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거리에서 남모르는 어른을 만난다 하더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요. 다소곳이 공손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배운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이고 예의임을 명심하여야 되겠죠.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부모와 아들, 딸이 친하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집안은 언제나 웃음꽃이 피고 평화롭다. 엄마 아빠가 아들, 딸을 사랑하고 아들, 딸이 엄마 아빠를 존경하며 잘 따르는 가정은 매우 행복하다. 부부는 살다가 신으면 헤어진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싫다고 헤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이것은 전륜, 즉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륜에서 부자 유친의 덕목을 첫 번째로 꼽는 것이다. 나라의 경우에 대통령은 온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대통령과 그 밑에서 일하는 장관, 국회의원들을 존경하고 잘 따르게 된다.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부유별 장유유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구분과 가정의 질서를 나타내고 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도와준다든지 아내가 하는 집안일을 남편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본래의 권위와 역할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위아래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차례와 질서가 없다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는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을 것이고 서로 믿고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붕유유신 시위오륜. 붕유유신 시위오륜. 법과 법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오륜이라고 한다. 지난 법끼리는 속마음까지 털어 보일 만큼 비밀이 없다. 그러므로 참된 법과 법 사이에는 신의, 즉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듯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임금, 대통령과 신하 국민 사이, 윗사람 어른과 아랫사람 아이 사이, 법과 법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가 오륜이다. 우리 사회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무서운 것은 위에 5가지 근본이 되는 윤리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 하겠다. 인의 예지 인성지강. 인의 예지 인성지강. 인의 예지는 인성의 근본이다. 사람이 소, 개, 돼지, 호랑이, 늑대 같은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식사할 때 밥상을 차려 수저로 먹는 것이나 멋있는 옷을 입고 모자 쓰고 구두 신는 일 등을 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의 예지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행동을 해야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위에 네 가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하겠다.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시 비례물청 얘가 아니거든 보지 말며 얘가 아니거든 듣지도 말라. 사자소학에서는 특별히 사람과 예절과 도덕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도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얘가 아니거든 보지 말며 얘가 아니거든 듣지도 말라. 즉 예절에 벗어난 것은 아무리 볼만한 것이라도 눈여겨보지 말고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나 음악 같은 것도 듣지 말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남들이 상스러운 말을 하며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이나 사람을 속이며 괴상한 음악을 들려주고 약이나 물건을 파는 광경 따위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이르는 것이다. 비례물언 비례물동 비례물언 비례물동 얘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거든 움직이지 말라. 얘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거든 행동하지 말라. 바로 앞에 문장과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한데 모으면 이렇게 된다.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에 옮기지도 말라. 얼마나 정확하고 올바른 가르침인가.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만 한다면 매우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언어 예절과 인격, 언어 예절과 인격. 예절이란 예의 범절을 줄여서 일컫는 말인데 역시 말과 가장 관계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나를 직접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학교 선생님은 반드시 선생님이라 불러야 합니다. 말도 겸손하게 존댓말을 써야지요. 이것이 언어 예절입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을 아저씨 또는 여보세요 라고 부른다면 어찌 될까요? 그 선생님 마음이 불쾌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웃 어른과 대화를 나눌 때 또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예절입니다. 이를테면 연세 많은 어른이 너의 성이 무엇인고 하고 물으면 예, 김가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성씨를 낮추어 대답하는 것이 교양 있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친구의 성과 자기 성을 말할 때도 저 아이 성은 박씨고 제 성은 김가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 이름을 물었을 때 예, 제 성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아마 저 녀석은 아주 버릇없는 놈이로군. 제 아비의 이름을 친구 이름 부르듯 하다니 하고 흉을 보일 것입니다. 예, 최성자 숫자입니다. 혹은 한자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높을 죄자 성에다 이룰 성자 물가 숫자를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은 몹시 흐뭇한 마음으로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과 함께 뒤따르는 행동도 겸손하고 솔직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어른들과의 관계가 아닌 친구 사이에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에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말인 진담과 장난기가 섞인 우스갯말인 농담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흔히 농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장난으로 아무렇게나 뱉은 농담이 친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끼리 모여 연극 배역을 정하는데 한 친구가 농담 삼아서 사라는 예쁘게 생겼으니까 공지하고 칠순이는 죽은 게 많은 깨순이니까 팥쥐나 해라. 딱 어울리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칠순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누가 칠순이의 입장이 되더라도 그래 너희는 얼마나 잘났니 하고 마음속으로 친구들을 욕할 것입니다. 만약 그 말을 이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얘들아, 이 연극에서는 콩쥐보다 팥쥐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팥쥐 역은 잘 웃기는 칠순이가 훌륭하게 해낼 거야.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이 말을 들은 칠순이는 몹시 기분이 좋아서 그래 팥쥐라고? 응 내가 잘해볼게 하고 만족한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다르고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아주 작은 차이의 말이지만 그 느낌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말을 가려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 예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맹지도 정주지학 공맹지도 정주지학 공자와 맹자의 도학 정자와 주자의 학문. 이 글의 뜻은 어린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죠. 중국의 유명한 학자 즉 공자와 맹자의 도학을 익히고 정자와 주자의 학문을 배우라는 글귀입니다. 공자는 중국 춘추 시대의 노나라 학자이며 중국에서 가장 높이 받드는 성인이고 공자의 가르침은 적은 육경과 논어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맹자는 중국 추나라 학자이고 공자의 유교 사상을 이어받은 사상가이지요. 정자는 중국 북송 때의 유학자입니다. 정자는 자연현상의 질서와 우주의 근본 원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학자이고 주자는 중국 송나라 때 학자이죠. 그는 학문을 실천하는 데 많은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색사필온 모사필공 색사필온 모사필공 얼굴색은 반드시 온순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얼굴 모습은 늘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신체 중에서 남의 앞에 드러내는 부분은 얼굴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을 구별하는데 얼굴이 첫째로 손꼽힙니다. 이 글에서 사람의 얼굴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요. 얼굴빛은 늘 남의 앞에서 온순해야 하고 얼굴의 표정은 남의 앞에 공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조금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금방 얼굴빛이 새빨개지고 얼굴 표정이 마치 벌레 씹은 것처럼 일그러지는 경우가 많지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늘 온유하고 밝게 그러면서 남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 겸손한 태도. 사람이 남에게는 호감을 주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남을 높이고 제 몸을 낮추는 태도를 뜻하지요. 이 겸손은 인격, 즉 사람의 됨됨이의 밑바탕을 이룹니다. 우리 주위에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겸손한 사람보다는 오만불손하고 솜털만한 자랑거리가 있으면 바위돌만큼 불려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겸손한 사람이 많은 곳에는 언제나 평화롭고 웃음이 꽃피고 인정이 샘솟습니다. 반대로 오만불손한 자들이 들끓는 곳은 무섭고 불안하며 인정도 웃음도 없으며 거짓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사회는 어지럽고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이웃도 학교도 사회도 겸손한 마음가짐과 겸손한 몸가짐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지요. 미국의 어떤 큰 재벌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모집 광고를 냈는데
그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지요. 지정된 응시 날에 수천 명이 몰려들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추천장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높은 학벌과 좋은 경력의 이력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 경영의 책임자인 사장은 아무 서류도 시험지도 들춰보지 않고 사장실에서 한 사람씩 면접만 하였습니다. 사장은 응시자들에게 자유롭게 말을 시켜보고 난 뒤 최종적으로 바른 몸가짐, 겸손한 태도를 가진 몇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친한 친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도 소용없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조용히 문을 닫으며 마룻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공손히 집어서 건네며 듣기나 재주가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사장 앞에 임하는 젊은이, 이 겸손이야말로 수백 장의 추천서보다 값어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이나 학교, 사회, 직장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은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끝.